일단 1년 동안은 유보해야 돼. 자기들 판단을 1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과갈입니다. 싸가지가 바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가장 화나는 대목이죠. 당장 쫓 1년 뒤에 있을 사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 조직법 개편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해달라. 자, 이제 핵심적 내용은 방금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특검 파견 검사들 일동 명의로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첫 줄 볼까요? 화가 납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애가 뿜뿜입니까? 불철주야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3자가 보고 평가해 줄 부분이지, 불철주야 내가 노력해서 네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거야. 근데 내가 수사에 매진했고 불철주야 노력했대. 이런 당연한 걸 특별히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하죠. 미친놈들 기가 아니야 막히네. 이게 멘탈이. 네. 아니 이거는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러라고 월급 주는 뽑아서 거예요. 월급 주는 네. 거예요. 월급 많이 줘요, 그것도.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인 여망이 쏠려 있는 부서에 보내준 거고, 그런데 우리가 수사에 매진했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 그런 일념 같은 거 너희들한테 가지래 누가? 그냥 있는 죄를 밝혀서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씩이나 가질 필요도 없어. 불철주야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있는 일만 하고, 잔업하면은 거기 저 시간의 수당 올려가지고 그냥 월급 받으라고. 이따위 자기애가 뿜뿜한 자들은 연예인 하든가 아니면 유튜브 하든가. 그 경쟁력이 없잖아요. 응? 아 그렇지. 니네는 유튜브 씬으로 오면 구독자 5명을 넘지 못해요. 안 돼요. 아 그거는 장사는 되겠다. 뭐야? 어그로 끌어가지고 욕은 아. 막 할 거 아니야. 마이크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네. 욕은 많이 먹겠다 니네. 욕 먹는 채널 하나 만들던가. 자, 이거는 제가 김건희 특검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복이 이러면 안 되지요. 해법은 이렇습니다. 네. 저 복귀시켜달라는 사람들 전부 복귀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 일하는 모습을 이럴 때 보여야 됩니다. 잠깐만, 결론은 예. 대안은 조금 이따가 제가 네. 공식적으로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가장 골 때렸던 부분이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잖아요. 1년 뒤에. 그죠? 1년 뒤에. 대통령이 이걸 알아. 그래서 6개월 안에 뭐 빨리 처리를 하고 싶어 하지. 국회의원들은 빨리 평가받고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검찰의 최대 피해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률 전문가잖아. 그런데 검사 수사 기소 분리와 그 부처 이관만 하더라도 수백 개, 700개 이상의 법조항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돈도 너무나 많이 듭니다. 디테일하게 조정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편익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면밀하게 하자.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권 경찰이랑 검찰이랑 분리하고 나서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알력과 쟁투가 있었답니다. 누가 더 권한을 많이 먹고 누가 더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가를 놓고 이제 자기네 권리 배분하는 거야.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암투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미리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어찌됐든 간 누군가 수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 기소해야 되고 누군가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익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1년 동안은 유보해야 돼. 자기들 판단을.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과갈입니다. 싸가지가 바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가장 화나는 대목이죠. 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 주실 걸 이건 요청드립니다.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조지는 거예요.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수사기소 분리함에 따라서 민생 사건의 미제 처리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 조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들 민생 사건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빨리 보내달래. 거짓말이에요. 그쵸. 일단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내란 세력 극복만큼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민생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국민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왜 거짓말입니까? 네. 아니,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응. 미제 사건과 관련해서. 뭐 없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사건 처리 기간이 뭐 길어졌다 이런 주장도 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하면서 초기에 한 1년, 2년은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해소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지금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주장 말고 느낌 말고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없어요 전혀. 이거는 사실 내란당, 국임당의 정치적인 아젠다예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지금 수사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민생 사건 미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잠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완전히 해소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소- 엉뚱하게 거짓말로 하잖아요. 다소간에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길을 뚫어야 돼, 넓혀야 돼. 그러면 일부 교통 통제하잖아요. 그럼 길 막힌다고 그러면 도로 안 뚫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다음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 쳐. 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에 와서 얘기하고 지금은 그야말로 폭증하지도 않고 미제 사건들이 쌓여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예전보다 사건 처리 기한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이란 건 수사권 조정 전에 보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럼 이런 사실을 모르느냐 검사들이 알죠. 알면서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냥 싫어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그냥 싫다고 하기엔 우리가 멋쩍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이런 프레임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야단 맞아야 돼요. 난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우리 권한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나중에 옷 벗고 나갔을 때 매출이 떨어지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화난다. 그리고 우리가 꼭 검사장 할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 하급인데 이 핫바리 수준에서 딱 여기서 멈추면 집안에 기대도 있고 그런데 나 좀만 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했으면 괜찮은데 검사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검찰 하려면 개혁을 했으면 나도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짜증나. 여태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그러면 모르겠어. 차라리 쟤네 솔직하다. 싸가지는 없지만 근데 솔직하지도 않고 그거는 판사하고 검사들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 솔직히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많죠. 늘려줬잖아. 범죄가 범죄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파면 그냥 계속 나와. 네.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다 커. 지금 아까 이배영 것도 잠깐 얘기했지만 MBN 그 영업정지 6개월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만약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었으면 그거는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일당이 예를 안 들어서 했겠어?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로비를 어느 정도 금도는 넘지 말자, 선을 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환죄의 경우에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함, 그 광폭행보 그런 건 정말 끝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범죄를. 그러니까 내란 외환까지 서슴치 않았던 놈들인데 고작 판결 하나 바꾸는 거. 그럼요. 그거 다 그게 뭐겠어? 다 아랫사람으로 쉽죠. 생각하는데 다 내가 박은 애들인데. 네.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특검의 노고는 저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물반 고기반이잖아. 그냥 낚싯대 들이우면 막 두세 마리씩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근육 땡겨서 저 물고기를 다 못 건지는. 고기는 있는데 나중에 고기 보기만 해도 지겨워. 네,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건 이해할 것 이해해. 같아요. 솔직히 이해는 된다고. 근데 자생한방병원만 해도 그러니까요. 지금 또 자생한방병원에서 인수위 때 네. 의원 뭐
뭐 저 인사 검증 사무실까지 대줬다는 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가는 뭐였겠어요. 그리고 뭐 125억 무슨 뭐 뭐 비자금까지 95, 생겼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네네. 나오니까 야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음. 정말로 남다른 건 경찰관 중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이거 뭐 여기 저 최아무개 총경이라고 네네. 그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도 아닌데 그 그 내란 회의에다가- 특검에 계신 분. 예, 네. 아니요, 저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네. 하여튼 최 씨는 네. 그런데 굉장히 인사상 불이익 받고 뭐 교육기관에 뭐 경감 그 밑에 계급 정도가 하는 일에 막 이렇게 하여튼 모욕적으로 원래 승진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자기는 한 맺혔지만 그래도 한번 제대로 사건 다뤄보자. 정말 투덜댐 없이 열심히 일해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 판사들만이 재판하는 거 이제는 AI 시대고 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미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성숙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국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충분히 권한 있는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민생 사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김건희 때문에 못 한다. 검찰 수사관 검찰이 이제 수사관 될 거 아니에요? 중수청 가면. 중수청 가면. 그리고 저는 일반인들도 저는 광범위하게 수사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니, 그럼요. 그 다음에 수사 법리만 변호사들이 도와주면 돼요. 네, 이제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건방지게 고결한 척하지만 네. 해방 직후에 어떤 사람들이 판사했어요? 서기들이 했죠. 법원 직원들이 했어요. 법원 서기들. 1인들은 다 지네 나라 가보고 네네. 물론 그때 그 고등고시 합격한 소수의 조선인은 있었지만 네네. 그 법원에 배치할 만큼 인원이 안 됐어요. 법원 서기들이 판사 거기들이 됐잖아요. 했잖아요. 네. 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 일단 네. 아까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당장 조희대, 이기현 등 지금 문제가 드러난 자들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시작해야 된다. 거칠게. 지금 조금 전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소위 말하면 항명성 네, 학명입니다. 이거. 네, 발언을 성 빼고 연대로 항명. 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어떻게 전부 하자고요? 다 법무부에 복귀시켜 가지고요. 네. 검찰청에 복귀시키고 그다음 징계해야 됩니다. 자, 이거 그럼 징계할 거 당장 많아요. 지금 집단 행동도 했고요. 수사가 슬로우 다운 되면 어떻게 해요? 뭐요? 당장 수사가 며칠은 참아야죠. 그다음에 아니 수사 역량이 검찰에만 있어요. 경찰 보고 40명 파견받아. 40명 원대 복귀했으면 80명 받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받을- 수사 기간을 좀 늘려줘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수사했던 감안해서? 수사물들은 있고 그러니까 네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검사의 지위도 검찰청에서 꼭 가져온 자만이 검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 검사라고 치면 돼요. 특별검사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사람이 검찰청 소속이 아니어도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라는 기소권을 게 갖는. 헌법상의 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청 검사 역할을 하는 아니, 사람을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 검찰청에 소속되지 않아도 검사일 수 있다는 걸 그렇죠. 공소청에 공소처에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특검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법률적 전문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로스쿨 나온 지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법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검사라고 부르고 특검에 앉혀놓으면 돼요. 하나도 맞습니다. 문제 없어요. 대신 이렇게 집단 행동했던 항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건 징계죠. 자, 박지원 옹이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 요청, 전쟁 중에 돌아가는 장수, 내란과의 전쟁, 수사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입니다. 박지원 옹 잘한다. 네. 그리고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출두에 열댓 명의 특검 파견 검사들이 영접, 이것 또한 공무원 일탈 위법 행위입니다. 옛날 종양일보 저 홍 회장님 회장 때 힘내세요. 회장님 기자들이 힘내세요. 네. 회장님 힘내세요. 진짜. 그때랑 똑같네. 네.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서 해당 검사들을 의법 조치하고 법사위는 징계 요구 결의를 제안합니다. 검찰 당신들의 그러한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자업자득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검찰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거 박지원 옹이 직접 쓴 것 같진 않은데 너무나 미문인데. 아니 박지원 저 옹께서 뭐 악문을 쓰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예쁘게 써서 글을. 그 원래 대변인도 오랫동안 해서 네네. 글 쓰는 데는 뭐 훈련이 아름답습니다. 돼 있는 분이니까요. 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큽니다. 어제도 법무부 장관의 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제가 오늘 그 이문정 검사장을 취재를 하고 왔는데 잠깐 만났었어요. 이문정 검사장이 말 심하게 했다라고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보다 심하게 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음. 뭐 대검 차장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문정 검사장은 정성호 장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다 뭐 그랬더니 그게 이제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런 건데 근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장한테 그 정도로 경고를 할 정도면 다른 검사들 날고 기었던 검사들 많거든요. 특히 특검에 가서 집에 보내달라고 앙탈도 아니고 이렇게 집단 행동하는 이 검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퇴를 가야죠. 그렇죠. 그럴지 아닐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요. 네, 이문정 검사장이 사실 검사장이라고 하는 무게에 비해서 사실 너무나 우리 정도 되는 거친 유튜버들이 사실 하면 딱 맞는 말인데 오적. 예. 네, 사실 저희가 더 열심히 보도를 했다면 이문정 검사장께서 그런 말씀까지 그리고 안 해도 될지 아니요 몰랐는데 이해되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 상황이.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 나와서 송기현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중수청이 법무부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뭐 친명 좌장이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권은 또 당은 저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나 보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것처럼 모양만 검찰개혁, 뭐 검수완박처럼 이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네라는 거를 전문가인 이문정 검사가 보면 보이잖아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부학 교수님 얘기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을 파는 거다. 정말 저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여러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적 발언이 나온 거니까 저는 검찰개혁에 대한 정말 투철한 사명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장관이 편지로서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검사장답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세게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근데 저는 정말 대통령실을 출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외롭다. 네. 힘들다. 이게 손발이 안 맞아. 대통령은 저 앞에 가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일부러 막 그 국무회의도 생으로 막 생중계.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고 오히려 대통령 영이 좀 더 강하게 먹히도록 하는 부분에 또 의미도 있는데 힘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 장관 친명의 좌장이라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님,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지금 법무장관 시켜놨으면 이런 거 빨리 하란 말이야. 네, 지금. 국가가 너무 잔인하다라는 표현도 했어요.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원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혹시 이게 진짜 나쁜 범죄자일지 몰라서 검찰에 항소한다는데 다 하죠. 그래서 무죄율이 유죄 받는 게 얼마냐? 5%래. 네. 그럼 5% 95%는 볼모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건데. 윤석열 말 맞다나 패가 망신하는 패가 거 망신하는 아닙니까? 건데. 그럼 대법원 가서 무죄 받는 거 얼마냐? 1.3%라는 거. 그러면 98.7%의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네. 볼모가 돼가지고 정말 돈, 시간.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말 죽고 싶은 정도의 고통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요. 국가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 거냐고. 재판을 형사소송에 안 걸려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무가 아니라며 기자가 그냥 자임한 입장에서 소송을 한 170회 이상 당했잖아요. 어우. 그러면 하나하나 너무나 자신 있고 이거는 정당한 거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정에 가면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당당하게 저는 막 준비를 했어도 질 확률 50%야. 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네. 아니 겨우 그래서 맞아요. 방어를 잘해가지고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심 재판을 하는 데들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심이 안 열려요. 끝이에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사람을 치도곤을 하면 안 되니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검찰에서 기계적 항소를 해요. 그리고 상고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또 이 사람이 어떤 걸 자기 희생을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의 편은 또 바로 항고 포기해. 그럼요. 네. 진의 편들은. 맞아요. 뭐 남편이 법원장이거나 이러면 재판도 한 5, 6년씩 하고. 윤석열 그 행정법원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법무부에서 한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죄할 결심으로.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해서 요번에 이 소위 과거사 사건, 성감화검 사건이나 이런 건 정말 극단적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 검사들이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해가지고 그 정말 국가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문정 검사 유명해졌던 게 박형규 목사님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죄송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나와서 기계적으로 항소해버리거든요. 어르신한테 못할 거잖아요. 민주화 운동했던 분에게. 그리고 검찰은 그런 식으로 악마적으로 3심까지 네, 대법원까지 끝까지 괴롭혀도 가요. 그래 무죄 나와도 아무런 책임을 네. 안 집니다. 안 지죠. 국민들은 다 자기 사비 들여서 거기까지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가잖아요. 검사들은 돈 안 들이고 또 그럼요. 중간에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네네. 자, 그래서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기본이야. 그 대신 철저하게 해. 이제 철저하게 국민 피해 없도록 해. 지금 거기에 머물 게 아니야. 당장 검찰 항소 제도부터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빨리빨리 개혁하란 말이야.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힙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역정을 냈어요.